지금도 기회지만 과거에도 기회였고 앞으로는 더욱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마켓 사이즈잖아요. 시장 규모. 근데 시장 규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르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저희가 그 헬스장이라고 하는 보통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9,000개에서 11,000개 정도. 맞아요. 지금 아마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14,000개 정도가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동네 어디를 가도 다 헬스장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포화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거꾸로 커뮤니티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8,000개? 8,000개 조금만 더 쓰시죠. 10,000개? 보통 저희가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 13,000개의 커뮤니티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보통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주면서 보통은 이제는 커뮤니티를 보통 인테리어와 그 운동장비, 헬스장비나 골프장비를 다 구축을 해 놓는 상태에서 위탁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초기 다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위탁 운영에 대한 콘텐츠만 있다고 하면 내 초기 자본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피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니스 산업은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를 잇는 만성질환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에 반해 현장은 가격 경쟁, 시설 포화 등의 이유로 운영의 지속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림, 하나, 포스코, 국내 대표 건설사에서 단지 커뮤니티 운영과 기획을 총괄해 오신 국내 대표 아파트 커뮤니티 경영 전문가입니다. 유니크굿 커뮤니티 연구소 김욱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니크굿 커뮤니티 연구소 대표 김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저희 그래서 회사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희 짧게 유굿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편하게 유굿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금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 안에서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되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시설 안에서 피트니스 콘텐츠 공급이나 아니면 문화 강좌 등을 콘텐츠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는 아파트 커뮤니티를 누군가 운영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운영 관리를 하는 그 운영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 주 전공이죠.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어떻게 시설을 지을 거고, 어떻게 레이아웃을 할 거고,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면적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초기 그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피트니스 종사자 입장에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이 왜 지금이 기회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도 기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기회지만 과거에도 기회였고 앞으로는 더욱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마켓 사이즈잖아요. 시장 규모. 근데 시장 규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르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저희가 그 헬스장이라고 하는 그 체력 단련업이죠. 신고업. 보통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9,000개에서 11,000개 정도 맞아요. 있는 걸로 정도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14,000개 정도가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숫자를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동네 어디를 가도 다 헬스장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포화 상태인데 14,000개라면 엄청나게 많은 시장과 규모가 되게 큰 사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커뮤니티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8,000개? 8,000개 조금만 더 쓰시죠. 10,000개? 맞아요. 만기보다 좀 더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 13,000개의 커뮤니티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요. 헬스장도 약 14,000개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상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13,000개의 시장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도 시장 규모적인 면이나 또 시장 규모적인 면 안에서 뭐 경쟁자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업 구도를 봤을 때도 이 시장 안에 많은 기회들이 많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시장의 규모인데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도 피트니스 시장만큼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커뮤니티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차별성이고 참 그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 아이템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체육시설 설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평수 대비해서 뭐 몇 평 이상이 되면
뭐 상주 트레이너가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상이 되면 뭐 2명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차별성을 가지려고 24시간 운영을 한다거나 뭐 무인 운영을 또 고정 비율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많은 제한이 있죠. 하지만 아파트 커뮤니티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아마 아파트 커뮤니티로 도입을 했을 때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커뮤니티는 그런 입출입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안에서 뭔가 사람이 없어도 뭔가 고객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요즘은 앱이나 영상 등으로 많이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해서 아파트 시장에 맞게끔 뭔가 도입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게 또 하나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인 헬스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아무래도 인건비는 수익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이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죠. 그런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꾸로 더 창의적인 것들을 더 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전통 피트니스 센터 대비 커뮤니티 시설은 운영 리스크가 적다고 하는데 대표님 경험 기준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일반 그 헬스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헬스장 하나 오픈을 하려면 요즘은 또 인테리어비도 많이 올라서 뭐 인테리어 비용, 또 운동장비 비용, 또 그런 비품들 비용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한 150평, 200평 기준으로 한 3,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럼 3, 4억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큰 리스크잖아요. 또 그 돈을 또 회수도 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에 대비해서 그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보통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주면서 보통은 이제는 커뮤니티를 보통 인테리어와 그 운동장비, 헬스장비나 골프장비를 다 구축을 해 놓는 상태에서 위탁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초기 다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위탁 운영에 대한 콘텐츠만 있다고 하면 내 초기 자본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 차이에서 엄청난 것 같아요. 초기 투자 자본이 그렇게 고액으로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3, 4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투자 자본에 대한 그 차이가 아마 그 두 사업 간의 가장 큰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로 입점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시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비즈니스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하든 뭔가 직업을 갖든 이 시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뭔가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아파트 커뮤니티도 트레이너에 대한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너로서 한번 지원을 해서 직접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본인은 운영 관리자로서 일하고 싶다. 단번에 운영 관리자로서 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뭐 그 밑에 주인급이나 대리급으로 그 채용이 돼서 밑에서부터 한번 경험을 하면서 차차 밟아가면서 그 시장을 좀 알아보면서 그 시장을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좀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찰이나 예. 이런 방법들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아파트 커뮤니티는 이제 법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익계약 금액을 넘는 500만 원이라는 그 수익계약 금액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면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없어도 참여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찰에 대한 그런 시장 진입에서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방법을 찾으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입찰에 대한 노하우 하나만 정말 여기서 풀겠습니다. 네. 이게 딴 데서 잘 풀지 않는 건데 처음에 이 사업을 뭔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입찰을 할 때 보통 입찰 내역서에 보면 그 실적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어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봤던 실적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제한 조건이 없이도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커뮤니티 위탁 운영을 하는 회사 중에서도 뭐 50개, 뭐 100개 가까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거꾸로 그 회사들의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처음에 어쨌든 했을 거잖아요. 처음 시작을. 그랬다는 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그 입찰 중에서도 아파트 커뮤니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명 경쟁이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뭐 어떤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하는 거죠. 뭐 ABC 업체, 그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하겠다 하는 지명 경쟁 입찰이 있을 거고 또 제한 경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실적을 몇 개, 뭐 자본금 얼마 이상 이렇게 처음부터 제한을 걸어서 그 제한 범위에 들어오는 업체만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앞서 얘기한 지명 경쟁이나 그 제한 경쟁과는 다르게 누구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실적이 없어도.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안에서 뭐 제안서를 더 잘 만든다거나 뭐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또 입찰을 또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것들 모르기 때문에 앞에 제한 경쟁 때문에 뭔가 우리 실적이 있어야 돼. 우리 또 자본금이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다들 어려워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는 거를 오늘 좀 확실히 알면은 또 하나의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대림에서 커뮤니티 시설 기획 업무를 맡으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시절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지금의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준 일이 있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2016년도 때 그 반포에 그 당시 때 평당 1억 원 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처음 커뮤니티 시설 기획을 했고 입주하고 나서 그 시범 운영 서비스까지 제가 총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평당 1억 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상위 1%의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시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서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가 되게 그 당시 때 호텔 같은 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때 많은 그 지식을 좀 쌓았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위한 또 서비스 같은 것도 기획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해야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좀 프리미엄, 고급화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은 관심과 좀 지식을 좀 쌓으려고 했던 시기였고 또 하나의 정말 저의 그 커리어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을 그 현장에서 좀 했던 사례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좀 웃고 넘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심화서감이었어요. 지금 웃고 넘길 수가 있지만 저희가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상위 1%의 사람들은 아무리 아파트 커뮤니티를 잘 해놓고 그 좋은 서비스를 해도 잘 오지 않을 거라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굳이 호텔 membership이 다 있고 피트니스 멤버십 다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커뮤니티를 잘해낸다고 해도 여기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아마 첫 그 GX 수업이랑 PT랑 그때 기구별대에서 수업을 이제 등록받는 그 처음 접수 날이었는데 새벽부터 접수를 받았었죠.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거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평상시처럼 그렇게 했는데 저 그때 출근을 당연히 안 했었죠. 근데 새벽 6시 전부터 사람들이 데스크부터 저희 바깥에가 주차장이었는데 줄을 쓴 거예요. 새벽 6시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놀라운 충격이었죠. 근데 직원들도 너무 당황해서 그 줄을 빼는 데만 한 3시간 걸렸어요. 전혀 저희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많았겠죠. 근데 그 민원이 다행히도 본스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 넘기긴 했지만 그때 그 사진을 제가 어떻게 보면 CCTV로 찍어서 지금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상위 1%의 사람이 할지라도 커뮤니티를 잘 구성을 해놓으면 가깝고 싸고 좋다고 하면 아무리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호텔 멤버십을 지켜두고 오는구나. 와서 여기서 또 소비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아마 사업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만 있기 너무 아깝다.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화 시킨다고 하면 나의 또 어떻게 보면 큰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짓겠다 생각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저한테는 기억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 기억으로 아마 지금도 그 사람을 줄 세웠던 그 기억에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민감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찔한 경험이네요. 맞아요. 아찔하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예측과 다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저도 잘 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수년간 직접 운영을 해오시면서 대표님의 철학에도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예전과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지어주고 잘 해놔야 또 아파트가 잘 팔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가장 큰 맹목적인 목표가 그 이용 활성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좀 단순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경영대학원도 다니면서 그 피트니스 또 많이 경험을 하면서 고객 경험, 고객 만족이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는 그런 단순하게 사람들이 시설업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만족도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디테일하게 그 환경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경험 또 고객 경험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줘야겠구나 좀 생각이 들어서 철학적인 부분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시설 구성이나 장비 도입을 고민하실 때 어떤 지표를 보면은 이 시설은 괜찮다. 이거는 빼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용률이죠. 이용률을 봤을 때 이용률이 저희가 기준치가 70% 이상은 유지한다. 아니면 그 이하는 개선한다.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용률을 첫 번째로 보고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잖아요. 저는 그 이용률도 중요하게 보지만 또 하나 보는 게 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활용 가치. 이 시설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고
또 여기서 장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또 앞으로 또 추후 비용적으로 얼마가 더 투자가 될 텐데 그만큼의 시설 가치만을 봤을 때는 그거만큼의 이상적 가치를 또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적인 거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그거에 못 미친다 라고 하면 그때 좀 뭔가 시설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관점을 그쪽에 좀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적인 판단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좀 미래 가치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미래 활용도 측면, 활용 가치 이를 좀 더 염두에 두면 아마 그 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미래 가치적인 결정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비나 이제 구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보는 지표들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유사한 커뮤니티 시설을 참고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어떻든 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앞전에 다른 아파트 커뮤니티를 이렇게 했을 때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한다더라, 이용 행태죠. 이런 것들 많이 보고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건데 가장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앞서서 그 행해졌던 데이터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을 아마 또 판단해내고 끌어내는 게 또 전문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라는 거는 교체도 해야 되고 또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떤 걸 봤을 때 이런 걸 교체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보시는 지표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데이터들이 많죠. 뭐 사용자들, 입주자들이 뭐가 좀 불편하다, 뭐를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개인적인 민원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도 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좀 정량적인 데이터로 좀 전환을 시켜서 뭔가 정량적인 데이터 안에서 기준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입주민이라고 해서 누구 해달라 이런 것만 받아들여서 했다가는 낭패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보통 판단할 때 그 원추와 라이크의 차이를 구분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거를 좋아서 이걸 해달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원추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또 전문가이지 않나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피트니스 업계 종사자가 커뮤니티 시장으로 진입할 때 데이터와 고객 분석 능력이 왜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저도 커뮤니티 시장 안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을 봤을 때 커뮤니티 현재 운영 종사자들은 지금 이런 그 데이터나 아니면 고객 만족에 대한 것들을 지금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이 워낙에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아파트 커뮤니티가 위탁 운영보다는 아직까지는 직영 운영으로 하는 체계가 많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관리사무소는 그들의 사업적인 목적은 유지관리잖아요. 유지관리 시설 설비적인 그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저희 다른 지표, 이용 데이터나 아니면 고객 만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경쟁력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피트니스 종사자들이 지금 당장 커뮤니티 시장에 진입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트레이너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시장에 좀 다른 문화거든요. 일반적인 피트니스 상업시설에서의 고객들의 성향이랑 또 여기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서의 고객들의 성향이 너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저희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트니스의 정책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 관점도 있지만 그 피트니스 상업시설의 대표자의 관점에 따라서 고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결정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커뮤니티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입주민들 자체 하나하나가 그 커뮤니티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주인의식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고객들을 대하는 그 무드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직접 시장에서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른 고객층을 어떻게 또 대할지, 내가 또 대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경험을 해보면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또는 소규모 피트니스 사업자가 커뮤니티 센터와 협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일 수가 있는데 저희 그 교육 그 사업을 할 때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지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호텔 종사도 하셨고 뭐 피트니스 사업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뭐 피트니스 쪽에 일을 하시면서 뭔가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고선 아마 저희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나는 일단 팀장으로 들어가고 싶다. 일단 근데 오래 일하고 싶진 않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직접 일을 하면서 봐야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렵게나마 그놈을 교육을 시켜드렸고 채용까지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나왔다는 거는
아이템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준비를 하신다길래 일단 지켜봤어요. 그 아이템이 되게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렌탈 서비스 이거를 그 시장 안에서 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파트 커뮤니티는 화분도 필요하고 여러 비품들이 계속 소모가 계속 이뤄지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뭔가 관련 시스템이 없다. 이런 것들을 뭔가 그 시장을 찾고선 그 화분 렌탈과 그 비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그 모델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로 또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걸 지금 한 20개 가까이 하고 계세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그 안에서 뭔가 일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직접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협업적인 모델도 제안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사업을 만들 수가 있고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